내년도 집값 오를지 떨어질지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잘 몰라요. 내년에 오를지 떨어질지.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해서 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손품 팔아서 모아놓은 자료니까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제가 한번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일단 우리금융연구소라는 곳에 발표 자료를 보면요, 12월 경제 브리프에서 20년 12월 9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단 보시면 2021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2.71%로 2020년보다 상당폭 둔화될 전망.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올해보다 조금 덜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다행인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다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금융연구소는 2021년에도 여전히 상승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자 보시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보유세,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 이미 이제 정부에서 많은 규제들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죠. 또 내년부터 다시 새롭게 시행하는 그런 규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폭은 제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금융연구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금융연구소는 이전에는 이거보다 2.71%보다 더 낮게 전망을 했어요. 1.04%. 그런데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가격 불안이 매매 가격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2.71%로 상향 조정했다. 전세값이 올해 한 3분기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것 때문에 매매가도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자료, 2020년 11월 달에 세미나를 열면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집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매매는 0.5% 하락, 전세는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보면, 매매는 임차인 점유 여부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가갱신하고, 즉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들은 올라갈 거다, 고가갱신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 매물은 매매자를 찾기 어려워 하락할 듯. 여기서는 좀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눴네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매물, 즉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살다가 나가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은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고가갱신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 외에 매매자를 찾기 어려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0.5%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 수요가 몰리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수요가 몰리며 소량 매물의 강세가 특히 부각. 그런데 나머지 물량은 매수세 약해지며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 예상,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요. 하지만 다시 보시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세가가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매매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도 계속 꾸준히 저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연구원 연구소 자료는 제가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의 다 내년에도 올라갈 것이다, 폭은 다르지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 예측들,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과연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찾고 보니까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라이트하우스 내년도 집값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 부동산 전망
12월 12월 초에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2021년 부동산 전망 내년도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시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매물 쏟아지고 그래서 가격 떨어지고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잘 안 살 거다. 하반기에 거품 빠지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여러 가지 세금, 뭐 보유세도 될 수 있고요. 취득세, 보유세도 될 수 있고요. 양도세 부분이 되겠죠. 법인 매물 등등 해서 이 세금이 많아지니 또 규제가 또 많아지니 기존에 갖고 있던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급매로. 즉 여기서는 내년도 정부 또는 민간 건설사의 공급을 말씀한 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다주택자 또는 법인 등 이런 세금 부담에 의한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세금, 여러가지 규제 등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공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공급이란 건 어떤 건설사나 정부에 의한 신규 분양 물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법인,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급매로. 그래서 공급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 규제, 뭐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가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매 공급은 많아질 것이고 수요는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각각의 내용들이 상당히 긴데 이번 시간에서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 컨텐츠는 제 설명 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죠. 예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따로 독립 회사를 차리셨는데요.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또는 뭐 기사, 언론 등등에서 내년도 집값 전망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집값 내년도에 9.9% 상승할 것이다. 그 기준은 평균 매매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0년 올해였죠. 올해는 19%가 올랐다. 반면 내년에는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오른다는 거는 다 비슷하고요. 뭐 10% 가량 오르는 거니까 지금보다 많이 오른다고 또 봐야겠죠. 공급이 줄고 내년도에 신규 공급 분양, 뭐 입주 물량이 특히 줄고 선거 이슈가 있어서 가격들이 내려갈 여지가 없다. 오히려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빠숑으로 잘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원장, 이분께서도 내년도 상승을 예측하셨어요. 내년도 상승을 예측하셨고요. 공급이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을 조금씩 더 밀어 올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뭐 제가 찾아본 컨텐츠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들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입지, 상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 이분께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오를 곳은 오른다. 안 오를 곳은 안 오른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안 오를 곳도 올랐고 오를 곳은 더 올랐고 이렇게 2020년 부동산 시장이 정리가 됐죠. 다음으로는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기획 기사, 시리즈 기사를 낸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 타임즈라는 언론에서 낸 거고요.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까지 3편이 나왔습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간단히 내용만 추려보면 내년 서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매매, 전세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적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나머지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김 위원께서는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예측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지방이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엔 2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부장 이분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매가격 상승세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죠. 일단 내년도 전세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격 상승세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도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공급 수요, 내년도 수도권 입주 물량의 감소 여파로 매매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세 번째, 이제 지금까지 나온 마지막 시리즈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잦은 규제에 시장 무감각, 내년도 집값 활황세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올해 집값 화랑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 본부장은 내년에도 3% 이상 상승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저금리 기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이뤄지고 또 규제가 풀리는 입주 아파트까지 몰리면서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킬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다만 이제 거래가 활발하기보다 새 아파트들이 최고가 경신으로 인한 호가 중심의 상승장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의 다 내년도 시장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환경 비즈니스에서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 여러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내용들 한 번에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경 비즈니스 내년도 미친 집값 제목부터 나오죠. 전문가 9명 중 6명은 3에서 10% 상승장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쭉 올해 어땠는지 내용들이 나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 집값 전망 김규정 연구소장 상승 5%, 심교원 교수 보합 약 1% 이내에서 약보합, 양지영 소장 보합, 이은형 연구원 상승 5% 이상, 임병철 연구원 5% 이상, 장재현 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죠. 3% 이상, 최원철 교수 10% 이상 가장 많은 상승을 내다봤습니다. 한문도 교수 하락 5% 이상, 정말 드물게 이 정도 하락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가수요 투자 및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 조건 악화 여기 나오네요. 한문도 교수가 유일하게 하락을 예상했다. 가수요 투자와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거래량 급감은 가격 임계점에 대한 선행적 신호로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말이 어렵죠. 가수요 투자와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이 나와서 또 대출 규제도 있고 또 세금,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수요,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 투자, 투기 세력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거래량 급감은 가격 임계점에 대한 선행적 신호로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거래량 급감이 먼저 나타난다. 이후 이거를 신호로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외에 3기 신도시와 공급 확대 물량에 대한 수요의 대기 관망 전환, 갭투자, 단기 임대 사업자 매물 출하가 증가하는 것도 하락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기다리면서 청약 넣으려고 내 주택 사는 거를 좀 일시적으로 보류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좀 줄 것이다.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갭투자, 단기 임대 사업자들이 매물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래서 5%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이제 다른 전문가 마지막 한 분은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 상승 5% 이상,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전셋값 상승, 매매가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의 영향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2021년 집값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유튜브도 봤고 기사도 찾아보고 연구소의 연구 자료들, 전망 자료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내년에 오를지 떨어질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이분들은 단순히 예측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다들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근거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실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컨텐츠 비교하면서 내년도 집값 전망 같이 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도 집값 전망 과연 부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저만의 생각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였습니다.